네, 안녕하세요. 배석훈의 베이커리 스토리, 베비스토리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냉장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대부분 이제 창업을 앞두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구매하시는 게 냉장고잖아요. 근데 이제 냉장고 고르시다 보면 25박스다, 45박스다, 저희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그 단위 기준에 대해서 도대체 이걸 왜 25박스라고 부르고, 또 뭐 45박스, 65박스, 왜 이렇게 부르는지 좀 궁금해 하셨죠? 영상으로 이렇게 남겨드리면 훨씬 더 이해하시기가 좀 쉽지 않을까 해서 오늘은 이런 박스 구분하는 부분들하고 또 하나 이제 궁금해 하시는 게 이제 직냉식 냉장고가 어떻다, 간냉식 냉장고가 어떻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직냉하고 간냉의 차이는 또 뭔지 전반적인 업소용 냉장고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는 박스 구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리가 이렇게 25박스, 45박스 불리는 어원은 뭐 라면 박스 개수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분명히 아니고요. 자료를 좀 취합해 본 결과로 미군 부대에서 주로 사용하는 박스의 단위가 큐빅피트로 되어 있고 그 박스가 몇 개 정도 들어가느냐 그걸 가지고 이제 그게 25개가 들어가면 25박스, 45개가 들어가면 45박스 이렇게 나뉘어 있다고 합니다. 큐빅은 이제 미국에서 이제 주로 쓰는 단위고요. 큐빅미터나 큐빅피트 이렇게 주로 사용이 되고요. 1 큐빅피트를 이제 우리가 알기 쉽게 리터로 변환을 하면 대략 한 28리터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25박스가 25개 정도 들어간다라고 했으니까 이걸 계산을 해보면 대략 한 700리터 정도 나오죠. 그래서 현재는 한 500에서 600리터 정도의 내용적을 갖고 있는 냉장고들을 이제 통칭해서 한 25박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45박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산해 보면 약 한 1260리터 정도 나오거든요. 지금 현재 이제 1000에서 한 1100리터 정도의 내용적을 갖고 있는 냉장고들을 통칭을 합니다. 이제 업소용 냉장고들이 왜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지 이해가 잘 되시죠? 이렇게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직접 냉각과 간접 냉각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아직도 이제 간접 냉각하고 직접 냉각 어떤 식의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이게 왜 가격적으로 차이가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사실 아시는 분들도 모호하게 아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표로 제가 알기 쉽게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제가 이렇게 정리해드렸던 부분을 뭐 100%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장 이제 객관적으로 알기 쉽게 정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를 만들어 놨고요. 지금 이제 표를 보시면 이렇게 녹색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녹색 표시가 된 부분은 이제 그 방식이 다른 방식에 비해서 좀 확실하게 좀 유리한 부분들을 제가 표시를 해 놓은 거고 이 녹색 표시가 없는 항목들은 근소하게 차이가 나지만 사실 뭐 그렇게 그 부분 때문에 뭔가 이렇게 선택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는 부분들은 그냥 따로 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표로 정리한 부분들을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간접 냉각은 우리가 이제 쿨러 타입이라고 하고요. 아니면 냉기를 강제로 대류하는 방식으로 통칭을 합니다. 직접 냉각은 이제 배관 타입이라고도 하고 냉기가 이제 강제로 대류되는 방식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대류가 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좀 더 정확하게 이제 방식을 설명을 드리자면 간접 냉각 같은 경우에는 냉각기에서 만들어진 냉기를 직접적으로 내부로 보내지 않고 내부 상부에 유니티 쿨러라고 하는 팬을 달아서 냉기를 간접적으로 순환시켜주는 이렇게 해서 전달하는 방식 그걸 이제 저희가 간냉이라고 하고요. 직접 냉각 같은 경우에는 냉각기에서 만들어진 냉기를 냉장고 내벽의 배관을 통해서 직접 전달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냉기가 냉장고 내벽에서부터 안으로 전달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아셔도 사실 간접 냉각과 직접 냉각의 차이를 뭐 다 설명했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제 왜 직냉이냐 간냉이냐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실 수 있겠죠. 지금서부터는 이제 그 각 방식에 따라서 지금 제가 항목을 좀 여러 가지를 나눠놨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제 냉장고에 재료를 이제 보관을 하시게 되면 그 재료들이 안쪽에 있던 바깥쪽에 있던 좀 골고루 냉기가 이렇게 퍼질 수 있는 부분은 직접 냉각보다는 간접 냉각이 좀 더 유리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냉기가 이제 그 팬을 통해서 강제로 대류가 되는 방식이다 보니까 실제로 직냉에 비해서는 적재된 식재료의 온도를 좀 고르게 유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직접 냉각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냉기가 벽면에서 전달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벽에 있는 배관을 타고 내부로 이제 전달이 되는 방식이라 아무래도 냉장고 내벽 쪽에 가까이 있는 아이가 먼저 냉기를 받을 거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 내벽하고 좀 멀어지는 부분 쪽이 아무래도 온도를 받는 부분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뭐 시간이 조금 지나면 해결되는 부분이라 뭐 그렇게 큰 차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간접 냉각 같은 경우에는 냉장고 내부 상부에 냉기를 이렇게 불어주는 그 팬이 달려 있는데, 그 부분까지 이렇게 꽉 채워버리면 오히려 냉기가 순환이 좀 잘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주의를 하시는 게 좋고, 냉각 속도, 우리가 어떤 식재료를 넣었을 때 얼마만큼 빨리 이게 냉각 속도가 되느냐도 이제 중요한데, 사실 그 부분은 직접 냉각에 비해서는 간접 냉각 방식을 갖고 있는 아이가 좀 더 유리합니다. 아무래도 냉기가 이제 순환되는 구조라서 직접 냉각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재료들의 냉기가 전달될 수 있는 방식이고요. 직접 냉각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간접 냉각에 비해서는 냉각 속도가 좀 느립니다. 뭐 이렇게 구분하기는 좀 뭐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베이커리 주방에서는 간접 냉각을 많이 좀 쓰시는 편이고요. 일반적인 음식점에서는 직접 냉각을 좀 많이 쓰시는 편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냉각 속도만 보고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는데, 그냥 제가 지금까지 이제 경험한 부분을 빗대서 말씀을 드린 거라, 뭐 나중에 영상 보시고 뭐 그런 거 아니다 하실 수 있는데, 어디까지나 제 주관적인 해석을 넣어드린 거니까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잘 참고하시고 이 영상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온도를 유지하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온도 유지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냉장고에서 이제 재료를 보관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재료를 꺼내려면 수시로 문을 열잖아요. 그 문을 열었을 때 아무래도 이제 간접 냉각 같은 경우에는 바람을 불어줘서 되는 부분이라 냉기 손실이 조금 더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냉기를 순환하는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냉기를 보충하는 이 사이클이 빠르기 때문에 금방 온도를 뺏기지만 사실 보충되는 시간도 훨씬 빠르다라고 설명할 수 있고, 직접 냉각 같은 경우에는 내부를 감싸면서 우리가 이제 겨울철에 이제 장독대를 이제 땅에 묻잖아요. 약간 그런 방식이거든요. 냉기가 벽면에서부터 안으로 전달되는 구조라 문을 여셨을 때 냉각 손실은 조금 적지만, 한번 뺏긴 냉각 그 안에 온도가 다시 보충되는 데는 간냉식보다는 좀 느립니다. 그래서 보통은 직접 냉각 같은 경우에는 재료를 장기 보관하는데 좀 유리하시고, 재료를 좀 자주 꺼내고 이렇게 하시는 데는 간접 냉각이 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수분 유지인데요. 이제 직접 냉각 같은 경우에는 강제로 바람을 불어주지 않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내벽에서부터 냉기가 전달되는 구조라, 간냉식에 비해서 장점이라면 수분 유지를 하는데 조금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내가 성냥 케이스나 어떤 반찬통 같은 데 넣지 않고 노출된 상태로 제품을 보관하기에는 직접 냉각이 수분 유지에 조금 더 유리하고요. 간냉식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직냉에 비해서는 수분이 조금 마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사실 기술들이 많이 좋아져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이제 극복되고는 있지만, 그래도 직냉의 장점은 수분 유지에 좀 유리하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녹색 표시를 딱 붙였고요. 전기 소모에 대한 부분들인데, 사실 이제 이거를 이론적으로만 설명을 드리자면 직접 냉각이 조금 더 전력 소모가 적긴 합니다.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같은 용량 대비 45박스 기준으로 100W 정도가 직접 냉각이 조금 전력 소모가 좀 덜 하고요. 그 다음에 냉동고 같은 경우에는 직접 냉각이 간접 냉각보다 한 200W 정도 전기를 덜 먹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원체 미미한 차이라서 뭐 어떤 게 확실히 더 우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뭐하고, 간접 냉각이 직접 냉각보다 전기를 조금 더 먹는 부분은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바람을 순환시켜주는 그 유니트 쿨러에 성해를 제거해주는 제상 히터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직냉에는 없는 그런 구조들이 간냉에 있다 보니까 전기 소모를 조금 더 하는 부분들이 있고, 실제로 이제 냉기를 만들어주는 압축해지는 냉동 컴프레셔가 간접 냉각이 직접 냉각보다 용량이 조금 더 큽니다. 그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냉기를 충분히 빠른 시간 안에 보충을 해주기 위해서 들어가져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보통 마력수라고 하죠. 그 부분들이 간접 냉각이 조금 더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으로는 이제 소음 발생되는 부분들인데요. 사실 간접 냉각이나 직접 냉각이나 어떤 냉각을 하기 위해서 압축, 컴프레셔 모터가 돌 때 모터가 이제 동작되는 소음이 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간접 냉각이 아무래도 이제 그 컴프레셔를 작동하는 주기가 직냉에 비해서는 조금 더 자주 있는 편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소음 발생 빈도가 직냉에 비해서는 조금 더 있을 수 있다. 근데 이제 사실 이것도 크게 차이가 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조 자체가 막 소음이 더 심하게 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컴프레셔 이제 작동 사이클에 따라서 나는 차이인데, 사실 이건 좀 미미하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성해 발생이라고 이제 항목을 넣어놨는데, 사실 이게 또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직접 냉각하고 간접 냉각 방식의 냉장고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선택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간접 냉각 같은 경우에는 냉기를 순환시켜주는 구조라, 또 거기에 또 성해가 발생되지 않게끔 제상 히터 같은 게 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성해가 발생되지 않고요. 직접 냉각의 이제 가장 큰 단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성해를 사용자가 직접 제거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성해가 끼거든요. 옆쪽에서부터. 그래서 그 성해를 제때 이제 제거하지 않으시면 냉장의 효율이 떨어지거나 아무래도 이제 제품을 보관하는데 이제 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성해가 생겼을 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제거를 해줘야 되는 좀 번거로운. 그래서 제가 간냉식에다가 녹색 딱지를 딱 흔히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이렇게 큰 차이는 아닌데 이제 유지 보수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뭐 어떤 게 더 좋다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고요. 간접 냉각 같은 경우에는 냉기를 발생하는 그 부품들이 거진 다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장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거의 다 이제 수리가 가능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냉에 비해서 부품들이 조금 더 들어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고장 발생 빈도를 따진다면 간냉이 직냉보다 더 뭐 자주 고장이 난다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수리를 해야 되는 부품들이 조금 더 있다. 그 정도 선으로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직접 냉각 같은 경우에는 부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냉동 컴프레셔에서 압축된 이 냉기가 냉각기를 통해서 직접 내벽에 있는 배관으로 전달되는 방식이라서 아무래도 부품 수는 좀 적게 들어가니까 그 부분이 조금 더 유리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이제 직접 냉각을 하는 그 내벽에 들어가 있는 이 파이프가 만약에 터지거나 그 부분이 잘못되면 사실상 수리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냉장고 벽면 안에 이 파이프가 매립이 되어 있다 보니까 보통 이제 이게 언제 망가지냐면 성해를 제거를 하실 때 칼로운 어떤 칼이라든지 도구를 가지고 벽면을 막 긁으세요. 긁다가 자칫 잘못해서 이제 내벽에 있는 파이프 배관을 터뜨리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상 그렇게 되면 수리가 좀 어렵습니다. 뭐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대부분 이렇게 되면 장비 사용하시는 게 좀 불가능한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이런 게 있구나 라는 걸 아셨으면 좀 좋겠고요. 이제 음식 냄새, 이거는 뭐 그렇게 꼭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굳이 따지자면은 간냉식 같은 경우는 문을 열 때도 그 바람이 이제 대류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덜 갇힌다라고 해야 되나요? 근데 반대로 이제 직냉 같은 경우에는 냉기 순환이 거의 없다 보니까 냄새가 이렇게 냉장고 안에 갇히는 부분들이 조금 더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어떤 재료를 넣느냐에 따라서도 좀 달라지는 거고 뭐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굳이 이론적으로 따지자면 직냉이 간냉보다는 냄새가 이렇게 좀 안에 갇히는 부분들이 조금 더 있을 수 있다라고 해서 제가 구분을 해놓은 거고요. 사실 이제 가격적인 요소, 이거는 뭐 장단점이라고 말씀드리긴 좀 뭐한데, 아무래도 직접 냉각 방식의 가장 메리트는 가격이죠. 왜냐하면 이제 뭐 한 10만원, 20만원 차이 나는 게 아니라 브랜드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뭐 5, 60만원씩 이상 이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가격적인 요소 때문에 내가 간냉식 냉장고를 쓰고 싶지만 직냉식 냉장고를 이제 선택하시는 부분들이 있고, 또 직접 냉각 방식, 그러니까 직냉식 냉장고를 쓰고 싶은데 이거 냉장고 잘못 사는 거 아닌가? 간접 냉각을 사셔야 되나? 사실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근데 어쨌든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어드리는 이유는 정확하게 어떤 간접 냉각과 직접 냉각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어떤 게 더 좋다라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절대로 아니고요. 어쨌든 같은 용도로 쓰이는 냉장고지만 직접 냉각 방식이 좀 더 저렴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창업 비용을 좀 줄이고 싶다라면 사실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한번 캐치를 하시고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셔도 되고, 또 반대로 왜 가격이 더 비싸지 이해 못하셨던 분들은 이 설명을 들으시고 선택을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단열 구조인데요. 사실 뭐 단열 구조는 이 브랜드마다 좀씩 다릅니다. 브랜드마다 이제 방식은 거의 비슷하겠지만 이거는 사실 이제 브랜드의 차이가 좀 제일 크다라고 볼 수 있고, 굳이 따지자면은 직냉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냉각 파이프가 이제 내부에 이제 벽면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단열 두께 부분에 있어서는 간접 냉각이 직접 냉각보다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라고 해서 이제 표시를 해드렸는데, 사실 이거는 브랜드마다 다 다른 거라서 그냥 이렇게 참고사항으로만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좀 조합해서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직냉 방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땅속에 묻은 장독대하고 좀 비슷한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온도에 대한 변화가 좀 적고요. 장기 보관에 좀 적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이제 가정에서 이런 간접과 직접 냉각의 차이를 보시려면 우리 그 김치 냉장고 있죠? 그 김치 냉장고에서 이렇게 뚜껑으로 여는 방식들 있죠. 그러니까 뚜껑을 열어서 쓰는 방식들이 대부분 직접 냉각입니다. 근데 이제 그 직접 냉각 방식에서 좀 단점이 뭐죠? 꺼내려면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김치 냉장고들 보면 위에는 이제 여닫이로 돼 있고 밑에는 이제 서랍으로 돼 있고 직냉하고 간냉하고 이제 하이브리드로 나오는 경우들도 있고 좀 다양한데 어쨌든 초창기 김치 냉장고는 직접 냉각을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냉식 냉장고의 특징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냉기가 이제 순환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가장 큰 장점이 냉기 순환이 잘 되니까 재료들이 좀 고른 온도로 유지가 가능하고 우리가 문을 열었을 때 냉기 손실은 좀 있지만 빠르게 냉기 보충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냉각 속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직접 냉각보다 좀 유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상부 유니티 쿨러에 그러니까 바람을 불어주는 부분까지 막 어떤 막 적재를 해서 이제 막아버리시면 오히려 냉기 순환이 잘 안 돼서 냉각 부분에 있어서 좀 불리해지실 수 있어요. 그래서 간접 냉각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바람을 불어주는 그 유니티 쿨러까지 제품을 적재하지 마시고 적정량을 보관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어떻게 오늘 이제 그 냉장고에 대해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냉각 방식과 사이즈를 구분하는 박스 단위로 제가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실제로 이제 냉각 방식의 차이가 아니라 냉장고의 종류가 정말 많거든요. 어떤 테이블 형태의 냉장고도 있고 사실은 이제 쇼케이스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제 냉장고라고 볼 수 있는데 베이커리 카페를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필요한 냉장고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있는지 잘 모르시다 보니까 냉장고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짚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다양한 냉장고의 종류 있는 영상을 보시면 아무래도 창업을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베베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